자, 오늘 5번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프린트 5번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extraordinary가 나오고 있습니다. extraordinary 하면 특별한 이런 거죠. 특별한 아주 평범하지 않은 그죠? 엄청난 여기서는 엄청난이라고 했는데 평범하지 않은 거니까 뭐가 있습니까? uncommon 평범하지 않은 동의가 다 알죠? 여러분 다 알지만 다 알지만 혹시 몰라서 써주는 겁니다. uncommon, unusual, 이례적인, 평범하지 않은, 그죠? abnormal, 평범하지 않은, 조금 이례적인. 근데 여기서는 이건 약간 평범하지 않은 이례적이라는 뜻이고, 여기가 지금 확대가 나오고 있죠. 확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장이니까 여기서 커다란 확장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평범하지 않은 확장도 있지만 엄청난 커다란. 그러면 엄청난 커다란 단어는 뭐가 있어요? enormous라는 단어가 있죠. 엄청난 커다란, 그죠? 커다란, huge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 또 무슨 단어가 있어요? tremendous 이런 단어가 있죠. 다 알잖아요, 그죠? tremendous 여기까지 보이겠습니다. 엄청난, 거대한, 확장이. 얘는 어떤 거 써도 돼요? extend라는 단어도 있죠. extend도 영자가 느린다니까 extension도 있어요. 확장, 그죠? 확대. magnification도 있죠. magnify가 확대하다니까. 알겠죠? 확장.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래 이 뜻은 이 뜻인데 평범하지 않은 이례적인 이 뜻인데 여기에서는 tremendous나 enormous나 huge 이런 거 쓸 수도 있다. 알겠죠? 거대한이라는 뜻이니까. 확장이 어떤 것 식량 생산에 있어서의 확장이죠. 여러분이 내신 공부할 때는 일단 주어를 찾는 거를 제일 원칙으로 하세요. 주어랑 동사를 찾는 거.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 이거예요. 뭐에 의해서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럼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 찾은 게 내신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게 주어죠. 그럼 주어가 길어진 이유는 전명구로, 그죠? 전명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는 거죠. 여기도 또 전명구 한 번 더 나오고. 뭐에 의해서? 아쿠아 파밍. 이게 뭐예요? 수산 양식이에요. 아쿠아가 물이란 뜻이고 파밍이 농장, 그러니까 물에 사는 농장, 수산 양식. 알겠습니까? 수산 양식에 의한 음식 생산에 예상치 못한 이례적인 그런 확장이 이렇게 되는 거죠. has. 여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뭐가 나올 수 있냐? have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죠. 왜? expansion. 뭐가 나왔으니까? 원형이 나왔으니까. 자, 이것이 comed.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장했다는 거죠. 높은 비용과 함께 왔습니다. 어디에 대한? 환경과 인간에 대한 높은 비용이죠. 환경과 인간에 대한 높은 비용이라는 거는 그래서 비용이라는 건 대가죠. 그죠? 높은 비용, 높은 대가 이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수반하다, 동반하다는 뜻이죠. 높은 비용을 수반했습니다. 수반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죠? 동반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높은 비용을 수반하고 동반했습니다. 됐죠? 네, 높은 비용을 치르게 했다는 거죠. 높은 비용을 수반했습니다. 자, 왜 그런지 보세요. 수산양식 여러분이 맛있게 먹는 광어 있잖아요. 광어가 싸다, 좋다. 광어가 예를 들어서 수산양식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왜 내가 배경을 얘기해 주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고3 모의고사, 고3 수능 볼 때까지 모의고사 이런 지문이 나올 거예요. EBS나 이런 데서. 이게 받으면 여기다 이만큼 가두리 양식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광어를 갖다가 만약에 보통 5,000마리, 10,000마리, 1만 마리 기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1만 마리 기르면 여기가 이렇게 바닷가면 1만 마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바닷가 전체 자연에서 있다면 전체에서 포유될 거를 여기다 집중해서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 폐기물이 웨이스트라고 그러죠. 똥이라든지 여러 가지 죽은 사체라든지 폐기물이 여기 쌓이는데 에이 선생님 흐르는 물이 있는데 물에 의해서 다 떨어져가지고 이게 무슨 얼마나 큰 영향을 주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무지막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물살이 엄청 세기 전에는 즉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외정을 물리치셨던 물뚫목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배가 넘어질 정도 아니면 이 폐기물이 엄청나기 때문에 여기에 쌓여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유독한 그 여러 가지 암모니아부터 시작해서 물질이 나와가지고 이곳을 이 해안가를 다 촉파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양식장 하나 있으면 여기 어촌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양식장을 아무데나 허락을 안 해줘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냥
물이니까 그냥 알아서 파도 치고 하는데 다 쓸려 내려가겠지. 무슨 영향이 있겠어 했는데 그 사실을 알고 사막화된다고 그래. 데저티피케이션. 여기가 완전. 알겠죠? 디베스테이션. 황폐화돼가지고 이게 큰 문제로 갑니다. 지금 그거 나오고 있는 거야. 아쿠아파밍. 이것에 의한 음식 생산의 엄청난 확장이. 여기서 만마리에서 돈 엄청 버니까 여기다 또 많은 거야. 이거 완전 끝장난 거야. 여기뿐만 아니라 이 해안 전체가. 해수욕장 있어. 해수욕장 못 써. 그 정도가 돼요. 어떤 커다란 비용을 수반했습니다.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대해서. 뭐뭐와 마찬가지로 뜻입니다. 요 단어 꼭 알아두세요. 뭐뭐와 마찬가지. as with 이것과 마찬가지로. Industrialized agriculture 이거 뭐야? 산업화된이죠. 산업화된 뭐와 마찬가지로 산업화된 농업과 마찬가지로. 산업화된 농업입니다. 산업화된 농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산업화된 농업은 어때요? 어마어마한 면적. 미국 같은 경기도 말한 면적에 다 옥수수 재배한다고 그러죠. 농약을 뭘로 줘? 비행기로. 비행기로 쭉 주고. 그죠? 그 산업화된 농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상업화된 아쿠아파밍, 순환 양식업은 릴라이언, 의존하다는 뜻이죠. 그죠? 뭐에 의존합니까? 높은 에너지와 화학 물질 투입이죠. 투입이죠. 화학 물질. 높은 에너지와 화학 물질의 투입에 의존합니다. 고에너지에, 그죠? 고에너지의 물질과 화학 물질의 투입, 이것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생제를 때려 붓습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양식한 광어는 이렇게 회를 먹을 때 이게 젓갈로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젓갈로 들면 이게 떴으니까 회를 들잖아요. 그럼 이게 양식이 아닌 경우에는 또 얘가 건강한 경우는 이게 탱탱하게 서 있어요. 근데 양식에서 병 들어가가지고 강제로 막 항생제 넣어서 하는 병들에는요, 이게 고기를 들면은 마치 김치처럼 축 처져요. 이렇게. 아니 왜? 김치처럼. 젓가락 들었는데 탱탱한 게 아니라 축 처져. 이게 김치인가? 이게 왜 이러지? 진짜 먹으면 약품 냄새 같은 게 나. 알겠죠? 왜? 그런 거 안 먹어봤어요. 어쨌든 화학물질 투입과 높은 에너지에 의존합니다. 뭘 포함해서? 이런 걸 포함해서 이게 나오잖아. 화학물질이 뭐가 나왔어요? 항생제가 나오고 있는 거야. 이 항생제. 그리고 artificial feed. 이건 뭐예요? 인공 사료. 이게 인공의 인조의 이런 뜻이잖아. 인조 사료. 막 거기다가 막 가는 거 돼지 부속물 같은 거 갈아가지고 막 먹이고 막 그죠? 막 해서 걔네들이 막 먹고 살은 뚝뚝 쪘는데 건강하지 못한 애들이죠. 뭐로 만들어진? 이것으로부터 만들어진 폐기물로 만들어진. 여기 나오네. 파울트리가 뭔지 알아요? 가금류가 뭔지 많이 물어보더라. 가금류가 뭔지 아는 사람? 가금류. 가금류인데 사람이 기르는 거. 사람이 기르는 닭, 오리, 거미 이런 거. 가금류의 가금 처리죠. 가금류 처리하고 나온 폐기물. 즉 거기에 뭐가 들어가요? 닭 껍질, 닭 벼슬, 닭 부리 이런 거 막 갈아가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거 갖다가 저걸로 주는 거예요. 동물, 저희 광어 음식으로. 동물성이니까 좋죠. 명사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과거분사죠. 이렇게. 여기 뭐예요?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죠. reaching. 그 다음 뭐가 생략됐다고 볼 수 있어요? are. 이렇게. 됐어요? 릴라이언. 의존하다. 그만해도 되겠죠? depend on 있죠? 그죠? 이건 이제 그만합시다. 또 다른 거 아는 사람. 의존하다. depend on 말고. 의존하다. 영어 선생님이 좀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거야. 릴라이언 대신에 다른 거 내겠지 당연히. 뭐 있어? 의존하다. 왜 이래? 빨리. 반항하는 거예요? 뭐해? 영찬이 알잖아. 이거 알로 시작한 단어 왜 그래? 안 써주려고 큰일 날 뻔했네. 알로 시작한 단어. 진짜 아무도 몰라? 사막입니까 여기? 지식의 사막? 레스트 온. 좋아. 요건 하나 모를 수 있어. C로 시작한다. 의존하다. 야, 너네가 대답이 없으면 내가 그게 잘못한 것 같잖아. 너네가 미안해야 되는데 걔네 내가 매일 미안해지잖아 지금. 이거 이상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너네가 미안해야지. 내가 미안하잖아. 선생님 왜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지? 이상한 선생님. 이런 눈빛으로 보고 있으니까. 야씨 너네가 나한테 미안해야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뭐야? 카운트온.
F로 시작하는 건 알죠? 도현아 빨리 대봐. 폴 백원. 아이씨 진짜 왜 그런 거야. 좋아. 내가 이것 때문에 써주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건 너무 기본 단어고 레스톤 의존하다 이 기본 단어고 지금 내가 쓰려는 단어 때문에 혹시 영어 선생님이 고3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라면 고3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면 고3에서 의존하다가 있거든. 잘 나오는 게 혹시 그거 나올까 봐 지금 내가 그거 써주는데 여기서 뭐 기본에서 걸려버렸네. T로 시작하는 단어 뭐 있어요? 의존하다. 고3 모의고사에 잘 나와. EBS에서. 진짜 몰라? 이건 모를 수 있어. 카운트. 알았죠? 요게 나올 수 있어. 카운트 의존하다.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돌리는 거니까 의존하다예요. 뭡니까? 높은 에너지와 그죠? 화학물질, 높은 화학물질 투입, 뭐 에너지와 화학물질 투입에 의존합니다. 뭘 포함해서 항생제와 인공사료를 포함해서 뭐에서 만들어진 닭이나 이런 걸 갖다 그런 것을 폐기물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생산은요. 프로덕션 생산 나왔습니다. 그러한 생산 관행이죠. 그러한 생산 관행은 어떠한 경향이 있습니까? 텐드 투 뭐만 경향이 있다죠. 어떤 경향이 있어요? 컨센트레이트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포커스의 뜻이죠. 이거 집중시키다. 어떤 것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까? 이것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탁신하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따 7시 반에 내가 오늘 피자 사주기로 했는데 혜준이 덕분에 사주기로 했는데 여기서 조건을 넣겠습니다. 한 명이라도 졸면 안 사주겠습니다. 네. 근데 교촌 치킨으로 맞으면 안 돼요. 좀 치킨 같은 소리라고. 아니 방금 피자 먹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야. 아니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교촌 치킨이 바로 밑에 있어가지고 시간도 덜 걸리고. 됐어. 거기가 더 싸요. 비싸. 자, 집중. 독성 물질을 갖다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에다가? hard fishing. 그죠? 어떻게? 양식되는이에요. 양식되는 뭐에? 물고기입니다. 양식되는 물고기에 독성 물질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뭐 하면서죠? 분사 구문이죠. 너무 쉽죠? 이렇게 하면서 그죠? potential mass 잠재적인 건강상에 누구 위협을 만들어내면서 소비자들의 이건 이해되셨죠? 그죠? 소비자들의 잠재적인 건강상의 위협을 만들어내면서 양식되는 물고기에 독성 물질을 집중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학교에서 여기 나갔을 테니까. 질문. 강의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거나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번 문장이 긴데 몇 형식 문장입니까? 주어, 동사, 이건 이어 동사로 본다면 주어, 동사, 그다음에 목적어의 3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얘는 뭐예요? 수식어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아니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거. 자, discharge. 좋은 단어 나왔어요. discharge가 뜻이 뭡니까? discharge. 배출, 방출이라는 뜻입니다. 방출하다는 뜻으로 암기하시면 돼요. 알겠죠? 배출, 그죠? 배출이니까 무슨 단어가 가능하겠어요? 이 단어도 가능한 거예요. emission. 알겠죠? emit에서 나온 거. emission, 배출. 알겠죠? 배출, 방출. 그러면 물고기 농장으로부터 이 아쿠아 파밍이죠. 이런 양식장으로부터의 배출, 그죠? 배출은 뭐 배출이에요? 웨이스트 같은 거 배출이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뭔지는 따져줘야겠죠. 이신지 대인지는 물고기 양식장이냐 아니면 이 배출이냐. 이거는 그 의미상 따져줘야겠죠. 그죠? 위치는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의 일부를 받을 수 있으니 파음증 피시파음주가 될 수도 있고 디스차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따져봅시다. 이 can 및 equivalent 동등합니다. 동등함이죠. 동등함이라는 건 똑같다는 뜻이죠. equal의 뜻이죠. same의 뜻이죠. 이것과 같습니다. same은 좀 그렇다. similar의 뜻으로 가야겠다. 유사합니다. 이게 좀 낫겠다. 그렇죠? 같다는 건 좀 그렇고. 뭐와 유사하냐? to squeeze. 이건 하수죠. 하수. 오물. 그렇죠? 하수. 물 써서 배출하는 거. squeeze. 여기 뭘로 나왔어? squeeze. 하수. 오물. 그냥 하수. 여기서 오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설거지 같은 거 하는 거 스위지. 어디에서? 작은 도시 이 정도라는 거야. 작은 도시의 하수 오물과 동등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양식장이겠어요? 위치의 선행사는 뭐겠어요? 여기죠. 양식장에서의 배출 이걸 얘기하는 거죠. 선행사. 이런 양식장으로부터의 오물의 배출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작은 도시에서 나오는 오물과 하수도 버리는 거 있잖아. 그것과 동등하다는 거야.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작은 도시가 하나 쓰는 거야. 그게 초토화되는 거지. 쓰레기 버리고 있으니까.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오염시키다죠? 오염시키다 컨테미네이트라는 단어 있죠?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자연, 어떤 것? 자연, 수생의, 물에 이런 뜻이죠. 근처에 수생 생태계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죠. 오염시킨다는 건 망가뜨린다는 거니까, 파괴시킨다는 거니까. 그런 단어 다 들어갈 수 있죠. 디스트럭트 들어갈 수 있고, 스포일, 망치다. 이게 또 오염시키다는 아니지만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디스트럭트. 그래서 디스트로이로 합시다. 디스트로이. 파괴하다. 이런 거 다 들어갈 수 있겠죠. 디스트로이, 망치다, 파괴하다. 그래서 폐허로 만든다. 루인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겠죠. 폐허로 만든다. 디베스테이트, 황폐하다. 이런 단어 다 들어갈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망치고, 오염시키고, 황폐하시고. Around the tropics, 열대지방 주위에는요. 이건 열대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대지방, tropical region 이런 얘기입니다. 열대지방에서 주변에서는요. 특히 tropical Asia 어디에서? 열대아시아, 태국 이쪽은요. The expansion 확장이라고 그랬죠. 상업용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거 뭡니까? 쉬림, 새우, 그죠? 상업용 새우 농장의 확산이 왜 이렇게 주가 길어졌어요? 이것이 전면부 때문에, 커머셜 쉬림 파운즈 때문에. 이것이 확산이 is contribute to 뭐 하고 있어요? 기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에 기여하고 있어요? 손실에 기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뭐에? 생물학적으로 꽤 그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biodiverse 꽤 생물학적으로 아주 원래 생물학적으로 다양해서 정말로 자연의 보고였거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생물학적으로 풍부한 해안가의 맹그로브 하면 뭡니까? 해안가에서 자란 나무 있어요. 이거 없이 맹그로브 숲 이게 되게 산호숲처럼 이 맹그로브 나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꽤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해안가의 맹그로브 숲의 손실 이것의 상실로 파괴를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파괴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실, 파괴, 요거죠? 그죠? 그래서 destruction 이런 걸로 할 수 있죠. 일단 파괴를 이어질 수 있어요. 멸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죠? 멸종, extinction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죠. 멸종. 어디에서? 요거? 여기 로스. 얘는 어디야? 여기. 컨테미네이트 오염시키다. 다시네. 그렇지. 폴루트가 오염시키다니까 망치다, 파괴하다, 황폐하게 하다, 자연의 수생 생태계를 갖다가 오염시키는 걸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됐죠? 같은 의미로 쓸 수 있다. 자, 못 받은 사람 받으세요. 문제 여러분이 문제 달라고 그래서 저기 추석 동안 문제 좀 풀라고 일부 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주는 이유는 아직 완성이 안 돼서 이렇게 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문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여기 중간에 색이 한번 들어갔어요. 색지가 들어가서 앞에는 변형 문제고 뒤에는 워크북입니다. 워크북이니까 선생님 저는 이걸 하나로 묶고 싶은데 하는 사람은 그냥 원래 이거 두 번 안 할래요. 그냥 하나로 하려면 한쪽에 넣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마음껏 편집을 하라 이겁니다. 여기 색지는 여기다 항상 갖다 놓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놓을 테니까 나는 색지에다 이렇게 해서 예쁘게 편집하려 하면 신입 아까 정달고 네. 앉으세요. 일단 이거로 여기부터 왔구나. 여기다 필기를 하는데 지금 5번 강의했고 6번 나갈 차례예요. 자, 다음 거 6번 잠깐만 보고 계세요.
다음 거 단어 좀 잠깐 질문할 사람 질문하시고요. 다음 거 단어 좀 보고 계세요. 내가 이 자료가 하나 있어야 돼서 이 자료 주소. 자, 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6번. 질문해. 팀이 아까 집중시키라고 했잖아요. 이걸 안 돼요? 그 농축시키는 게 집중시키는 거죠. 독성 물질을 집중시키는 건 농축시키는 거지. 같진 않잖아요. 컨센트레이트에 집중시키다와 농축시키다 뜻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야. 근데 독성 물질을 집중시키는 건 농축시킨다는 거야. 자, 드는 사람도 있고 이름이 유림인가? 어떻게 되더라? 내가 아까 통화했는데 지금 핸드폰이 저기 있어서 장이지. 그 다음에 유은이 몇 반이에요? 11반 여기 있지 않냐? 11반 없어? 야, 어떻게 그 많은 반 중에 한 반도 없냐? 알겠습니다. 유은이 환영하고 선생님이 이따가 강의 끝난 다음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얘기를 해줄게요. 그리고 오늘 참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온 게 이따가 선생님이 피자를 오늘 싸는 토론 날이거든. 그러니까 이따가 같이 드세요. 아니 쌤 치킨 먹어요 치킨. 치킨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저 좀. 피자 먹기 싫은데. 너 먹지 마. 피자 먹고 왔어요. 그러니까 너 먹지 말라고. 야, 진짜 배째라다. 자기 먹고 왔다고. 이따가 때려. 한번 먹을 때 비싼 거 먹어요. 됐어. 자, 갑니다. 자, 디어 미스터 랄프 6번 가고 있어요. 프린트문 6번. 자, 친애하는 미스터 랄프 씨에게 As you know, 당신도 알다시피 My son David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 데이비드는 스토막 얼셔, 궤양이라는 뜻이에요. 궤양. 위궤양 환자입니다. 아, 이거 위궤양 되면 막 속 쓰려. 이거 위궤양 하는 거예요. 그렇죠? 위궤양 환자입니다. 이 궤양이 조금만 더 진행되면 잘못하면 캔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당신의, 그죠? 당신의 위궤양 환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위궤양 환자입니다. 당신의, 이건 소유대명사죠. 그리고 그는 현재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 중?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장 아니어서 어떤 치료 중에 있냐? 당신의 감독하에서. 감독이라는 건 관리죠. 그죠? 당신의 감독하에서, 당신의 관리하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즉 당신의 환자여서 지금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In the previous check-up last week, 지난주에 그죠? 어디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전의 체크업, 검진이죠? 검진에서. 이전에 이런 뜻이죠. 이전에 있었던, 앞서 있었던 이전의 검진. 지난주에 있었던 이전의 검진에서 당신은 엄격히, 아주 엄격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이렇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No matter what the situation is,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상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허락받지 못할 것이다. 그를 갖다가 어디? 병원 밖으로 데려가는 거. 지금 위중하니까 얘 데리고 나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황이 뭐라 할지. 자, 6번은요. 6번 같은 질문은 원칙적으로 보통 외신에서 뽑지 않습니다. 6번은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모의고사에서 도표랑 비슷한 거예요. 알겠죠? 모의고사의 도표랑 비슷한데 이게 몇 번입니까? 18번이에요. 다음 모의고사에 다음 글의 목적은. 근데 이걸 뽑아서 여기다 실었다는 얘기는 영어 선생님이 이 지문을 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 지문. 그럼 이게 뭐가 나오냐? 어법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이 지문은 어법에 좀 신경 쓰세요. 어법 예상해 봅니다. 여기는요. 어법 예상입니다. 또는 이걸 내면서 살짝 꽈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요. 내용일치를 영어로 어렵게 내는 거죠. 이걸 뭐 추론하면서 다음 글을 이거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어법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당신은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선생님 여기 진짜 이상한데요?
여기 어너드가 나왔잖아요. 그죠? 어너드가 나왔으니까 그럼 여기 과거니까 워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지? 근데 워가 아니잖아. 그죠? 워여야 되는데 이건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왜 아예요 선생님? 이럴 수 있잖아.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당신은 이랬습니다. 상황이 뭐라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죠? 우리가 허락되지 않습니다라고 그 당시에 얘기했지만 지금도 허락되지 않는 거죠. 즉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말하는 시점에 얘기하고 있잖아. 그때는 현재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 허락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요걸 뭐로 바꿔 쓸 수 있습니까? no matter what을 whatever로 바꿔 쓸 수 있죠. 양보를 나타내는 구문이죠. 양보를 나타내는 구문입니다. whatever, no matter what. 그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은 엄격히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당신이 우리가 허락되지 않는다.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허락되지 않는다. 허락되지 않는다. 여기다 let으로 쓰면 될까요? let. let이 허락하다가 있죠. 안 돼요. let은요 사역동사 let은 수동태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거를 뭘로 바꿉니까? 요걸 갖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 뭐라고 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영어 선생님이 뭘로 바꾸냐면 내 예상으로 you로 바꾸는 거예요. 당신이 이거 수동이니까 능동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당신은 어떻겠다?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you don't도 되고 무슨 didn't로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그 당시 얘기니까 you didn't allow 당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죠? 그래.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면 명령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하다는 거죠. 여기서 명령하다보단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정도의 뜻이죠. 어떻게 당신이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가 뭐 할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to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허락하지 않겠다. pick, him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마 누구겠습니까? 부모로서 데이비드의 부모죠. 그죠? 우리가 부모가 그를 데려가는 걸 허락하지 않겠다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let을 써버리면요 이렇게 let을 쓰는 거죠. 이땐 가능하죠. 당신이 you didn't write 여기는 let을 쓸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us가 되고 이게 사역동사니까 뭐가 되겠어요? 당신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겠죠. 살짝 풀어가지고 let이 사역동사니까 알겠죠?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didn't는 같이 있는 겁니다. 요걸 수동태로 바꾸면 let은 안 되고 어려움은 가능한 겁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I'm here to talk about it. 나는 그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이 글을 씁니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 I am writing a letter. 그죠? I am writing this note.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이게 만약에 편지글이라면 I'm writing. 나는 쓰고 있는 겁니다. 뭐를? This letter.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뜻이죠. I'm here는.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하기 위해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어제 my mother passed away. 돌아가셨다는 뜻입니다. died의 뜻이에요. died보다 좀 정중한 말입니다. 내 할머니가 내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데이비드의 할머니죠. 되셨죠 여기까지? 질문. 원래 이렇게 잔인하게 보고를 지문이 아닌데 느낌상 어법이 나올 것 같아서 어디가 어법이 나올지 좀 뒤져보고 있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계속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녀는요, she was a lovely person. David was very close to her. 매우 가까웠다는 거죠. 그죠? 그녀와 매우 가까웠습니다. 친밀했습니다. intimate. 매우 친했다는 뜻이죠. 그죠? 그녀에게 매우 가까웠습니다. 매우 친밀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이요. 그녀는 오스트레일리아에 살았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가야만 합니다. 그죠? 오스트레일리아로 가야 되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 어디에? 장례식이죠. 장례식을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로 갈 생각입니다. 가야만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데이비드는요. 어떻게 되고 있다? 고집을 부리고 있다는 거예요. insist on ing. 여기 나올 수 있죠. 그죠? insist on ing. 뭐뭐를 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뭐뭇을 고집 부리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데이비드는요. 우리와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insist on ing.
그렇죠? I told him. 나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도 조심하시고 뭐라고? 나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나는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얘기해 왔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이게 목적어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목적어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그를 어디에도 데려가지 말라고. 이게 뭐예요? tell 다음에 여기 A 나오고 to 이렇게 나온 거죠. 우리 방학 때 내내 했던 뭡니까?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로 뭐가 나와서 to 부정사가 나온 경우죠. 그래서 A가 뭐뭐 하도록 명령하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A가 뭐뭐 하도록 말하다 이 뜻은 뭐예요? 명령하다 이 뜻이에요. 그죠? 당신이 명령했다. A가 뭐뭐 하도록 말했다. A가 뭐뭐 하도록 지시하다. 명령하다. 이런 뜻입니다. told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ordered 쓸 수 있고 또 말하다, 지시하다, instruct라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도 쓸 수 있죠. 지시하다, 말하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말해왔다고 나는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그를 데려가지 말라고. 어디에도 데려가지 말라고. 그죠? 자 여기는 not to take him anywhere인데 얘랑 합쳐버리는 겁니다. 얘랑 합쳐서 여기를 to take him 하고 한 단어로 쓰면 뭐가 될까요? 어디에도 데려가지 말라. 그죠? nowhere를 써버리면 되겠습니다. 어디에도 데려가지 말라. to take him nowhere. 나 빼버리고 여기다가 not anywhere, nowhere. 어디에도 데려가지 말라. 라고 당신이 얘기했다라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만 말을 듣냐 이거예요. 이 녀석이. 그는요 터프. 아주 어떻게? 좀 고집센이라는 뜻이에요. 거치니까 고집센 작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는 듣지 않을 겁니다. 그죠? He want to listen to. 뭐를 들어가 듣지 않아요? 당신의 이야기죠. Listen to you 하면 당신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것을 그죠? 듣지 않을 겁니다. 이 뜻은 뭐예요? What you say. 당신이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듣지 않을 거라. 이 의미예요. 당신의 말을 당신이 말하는 것을 아마 듣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we simply don't have enough potential to deal with his stubbornness in this difficult time. 우리는요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가능성이라는 뜻이죠. 잠재력이라는 뜻이에요. 잠재력. 어떻게 우리에게 가진 힘, 충분한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뜻은 뭐냐면 we don't have enough potential 하면요 이런 힘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를 다룰 만한 그의 고집이에요. stubbornness 하면 고집. 알겠죠? 아까 전에 뭐 있었어요? persist 있죠? persistence 이런 거예요. insistence 고집. 알겠죠? 그가 주장하는 거 고집. 그 자식의 내 자식이긴 하지만 그 새끼 고집 못 꺾겠어요 이 뜻이에요. 알겠죠? 그의 고집을 갖다가 다루고 처리하다니까 트윗의 뜻이죠. 그죠? 다루고 처리하다. 뭐 있어요? 핸들의 뜻이 있죠. 이건 기본이고. 다루고 처리하다가 또 뭐가 나와요? 다루고 처리하다가 태클이라는 뜻이 있죠. 조금만 더 간다면. 조금 더 간다면 이제 뭐 써줘야 돼요? 이 단어를 아시려고 여태까지 내가 더 써준 거예요. address라는 단어. 이걸 좀 알아두세요. 이 단어가 고3 되면 유행이에요. 다루고 처리하다. 선생님 이걸 바꿀 수 있어요. 여기가 D리드도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A로 시작한다가 address. 다루고 처리하다. 그의 고집을 갖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다룰 만한 그러한 힘, 파워. 우리의 그죠? 그런 힘, 내면적인 힘이 없다는 거죠. 내면적인 힘이 없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지금 포텐셜 가는 잠재가 인터널 파워죠. 내면적인. 알겠죠? 우리의 내면적인 힘이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어순 조심하세요. 얘는 인어프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학교 선생님이나 영어 선생님들이 명확히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명사고 형용사나 부사는 인어프가 뒤에서 꾸며주는 게 맞죠?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가끔 영어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 중에 야 이제 안 그래 인어프가 명사 앞뒤로 와 얘는 맞는데 형용사 뒤에서 꾸며주는 건 맞는데 요즘에는 인어프가 명사 뒤로도 가 라고 설명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는데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인데 명사 앞에 형용사 부사 뒤에 단 예외가 있습니다. 요걸 원칙으로 끌어들이기는 아직 곤란합니다. 뭐냐면 인어프가 타임이라는 명사가 있어요. 시간. 그 다음 돈이란 money라는 명사가 있어요. 이때만큼은 사전이나 이런 데 보면 인어프가 뒤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인어프 투도에서 뭐뭐 할 만한 시간, 뭐뭐 할 만한 돈. 타임과 머니의 정도만 허용이 되는 거지 명사 뒤에
일률적으로 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명사 앞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확히 좀 알아둡시다. 알겠죠? 그래서 충분한 가능성 잠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답을 말하는 거. 따라서 I want to see. 나는 뭐 하기 원해? 그 주어 동사 목적어죠. 원투 투부정사 목적어로 친다니까. 그죠? 나는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노의 뜻이죠. 이건 뭐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습니다. whether의 뜻이죠. 뭐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요. 당신이 이런 것을 허락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그가 travel, 여행하는 것을 허락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와 함께. 얼마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그죠? 3일 동안. 이 듀링 아닙니다. 숫자가 나왔으니까. 알겠죠? for 다음에는 또 모르는 친구들 많은데 다시 한번 정확히 합시다. 숫자나 막연한 기간입니다. 숫자나 막연한 기간이 나왔을 때는 왜 for를 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듀링은 어디였습니까? 듀링은 특정한 기간이죠. 그죠? for Thanksgiving, for Thanksgiving holidays 이런 거. 추수감사절, 기기축 어떤 거? 헐리데이 휴가 동안. 여기는 뭐가? 숫자가 나왔으니까 for가 되는 겁니다. 또 역시 allow it도 나왔죠.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그가 여행하도록 허락해 줄 수 있는지 아닌지를 나는 묻기로 원합니다. 네, 박사 어법도 조금 더 고민해 봐야고 여러분 지금 변형 문제 줬잖아요.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어법 문제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보통 어법 문제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면은 얘네들은 나올 또 내고도 만만치도 않네요. 되셨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갈까요? 다음 거. 한번 여기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다음 거 단어 좀 잠깐 보세요. 바로 시작할 테니까요. 오늘 일정은 7시까지 강의를 하고요. 일본 뭐 똑같다 하면 한 7시 한 10분까지 강의를 하고요. 그럼 유은이한테 아까 전에 피자 먹자고 한 거는 원래 그 다음에 계속 우리 조교쌤이랑 같이 해서 그날 공부하고 약간 9시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애초에 선생님이 한번 사기로 한 날이에요. 네. 원래 안 사도 되는데 이상하게 속아 넘어간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따가 7시 반쯤에 좀 피자 좀 먹고 그리고 시간이 좀 사오는 동안 시간이 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 공부해 온 거 한번 체크 한번 하고 그렇게 끝내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추석 끝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만의 조교쌤을 한 명 더 구할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서 전발고 전담 조교쌤이 한 명 붙어서 여러분이 시험 잘 볼 수 있게 계속 트레이닝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이러지. 아마 이게 곧 끝날 거예요. 끝나면 계속 나랑도 계속 문제 풀면서 문제를 내가 같이 풀어줘야 될 거예요. 네, 문제를 같이 풀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빨리 12번까지 끝내면 학교 선생님이 아마 추가로 빨리 안 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나눠주고 있는 변형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있죠? 변형 문제가 계속 시리즈로 나갈 거예요. 그 중요한 것들 같이 풀고 시험 문제 맞춰봅시다. 그렇게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명 정도 진짜 늘어나면 정발고 늘어나면 정발고 반을 그냥 하나 따로 독립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10명 되면 그러니까 5명당 1명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조교를. 네, 선생님이. 조교가 2명 붙을 거예요. 네, 조교가 2명 붙을 거예요. 네. 7번이랑 8번이 같아요. 7번, 8번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건 선생님이 고쳐줄게요. 네, 7번, 8번 실수했네요. 뭘 실수했는지 모르겠네. 네, 선생님이 졸았나봐요. 9번부터 하면 되죠. 선생님이 이따가 고쳐줄게요. 즉석에서 그걸 갈면 되죠. 고글만 갈면 되죠. 12번 맞고. 모르겠어요. 한 대까지 한번 해봅시다. 7번 가보시겠습니다. 7번.
밑에 안 했다고? 다 했는데? 한 칸 남았어? 아 이게 남았네. I hope 나는 희망합니다. 여기 하나 남았네. 나는 이것을 희망합니다. 뭘 희망해요? 당신이 이해해주길 희망합니다. 그 상황을 이해해주길 희망하고 그리고 think of some way 어떤 방법을 생각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will think of, will understand 당신이 이해해주고 어떤 방법입니까? 여기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죠. 데이비드가 여기서 to 부정사는 형용사 용법이죠. 허락해줄 수 있는 데이비드가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허락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줄 것을 희망합니다. 나도 희망한다는 거죠. 여기서 hope는 wish의 뜻이죠. I'm waiting for your reply. 나는 여러분의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됐죠? 자,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부분 조심하세요. 요 부분 to allow David to go with 아시겠죠? 여기를 만약에 영어쌤이 let으로 쓴다면 그럼 너무 쉬운 거죠? 내가 그냥 go가 되겠죠. 사역동사니까 go with us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거 가시겠습니다. 하나하고 잠깐만 쉴게요. 7번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7번인 봅시다. 테크놀로지 기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별표입니다. 왜 별표일까요? 첫째 문장 구조에서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 얘가 가짜 목적어. 그리고 얘가 뭐예요? 목적보호로 형용사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죠? 과목 목적보호에 형용사가 나온 거죠.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4대 철학. 선생님이 말하고 있는 영어에 4,000번 나오는데 4대 철학. 그죠? 그 중에 하나입니다.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거기다 추가하면 consider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방학 때 수업 듣는 사람들 머릿속에 번쩍번쩍 뭐가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dri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la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거기까지가 오형식에서 형용사, 목적보의 형용사가 나오는 주요 동사입니다. 고등학교에서 7가지. 자, 뭐 하는 것이? 기술은 이런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manipulate는 조종하다, 조작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을 조종하고 조작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죠? 어떤 것? 음식의 sensory property 하면요. 음식의 감각적인 특성입니다. 음식의 감각적 특성. 그죠? 감각적. 이 감각기관이 이런 뜻입니다. 감각의 property가 특성이거든요. 음식의 감각적 특성을 갖다가 조작하는 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그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만들어요?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죠. sweet에서 나온 거죠. 더 달게. 그다음에 salty 하면 더 짜게. 더 달고 더 짜게. 이 형용사에 선생님 형용사 맞나요? 그럼요. 얘는 뭐에서 나온 거예요? sweet에서 나온 거죠. 달콤한. 얘는 salty에서 나온 거죠. 짠. 알겠죠? sweet. 그 다음에 salty. 달콤하고 더 달콤한, 더 짜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더 풍부한 맛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icher, 더 달콤하고 더 짜거나 또는 더 풍부한 맛이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좀 더 색색깔에, 그죠? 색색깔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면요. 이건 마음대로. B는 자기들 마음대로. 자, 처음엔 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표시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된다?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sweeter, saltier, richer, twisting. 더 단 맛. 그 다음에 더 짠 맛. 더 풍부한 맛이 나도록. 이건 맛 정도의 명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가 나왔어요? 형용사로. 좀 더 색색깔이 될 수 있게 그것들. 그래서 목적보호가 형용사라기보다는 이게 다 일로 걸린다고 봐야죠. 테이스트로 가서 이게 목적보호, 얘가 목적보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좀 더 다채롭게, 좀 더 색색깔이 되게. 그렇죠? 마음대로 만들기 위해서 감각적 특성을 조작하는 것, 통제하고 조작하는 거죠. 이런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센소리의 센스란 단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센스는 감각이라는 뜻이죠. 이게 형용사가 뭐가 있냐면요. 이게 센서블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센스티브가 있습니다. 다 알죠? 그 다음에 센소리가 있습니다. 얘는 분별력이 있는 이죠. 리저너블의 뜻입니다. 레셔널의 뜻이에요. 분별력이 있는.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센스티브는 뜻이 뭐예요? 센스티브 졸지 말고 얘는 민감한이죠. 얘는 방금 말한 것처럼 감각기관 이런 뜻입니다. 저기다 센스티브, 센서블 이거 넣어도 헷갈리지 마시고요. 특성이라고 그랬죠. 특성이란 단어 딴 단어 뭐가 있을까요? 특성, 특징, 특성. 그렇지. 캐릭터리스틱. 정말 캐릭터도 되고요. 보통 이걸 많이 쓰죠. 캐릭터리스틱, 특성들. 알겠죠? 특성, property. 속성 같은 거죠. 감각적 속성, attribute 속성. 혹시 단어 어렵게 나와도 맞추셔야죠. 이런 게 있어. attribute 속성이라는 뜻이. 특성, 속성. 원래 조금 다르긴 한데 여기 감각적 속성이란 말이 잘 통하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속성을 조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월스트리트에서 그것을 실제로는 안 그런데 더 단맛이 나기 위해서, 더 짠맛이 나기 위해서, 더 풍부한 맛이 나기 위해서, 더 다채로운 색깔의 그런 느낌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그죠? 따라서 기술은 어떻게 했냐? 따라서 기술은 온전히 분리시켜버렸어요. 맞추자. 여기 문제 맞추자. 이거 시험 문제 반드시 출제된다고 본다. 요거 7번. 여기까지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하다. 이거 출제 안 되면 선생님이 이상한 거예요. 자, 한 문제씩 무조건 나오니까. has separated. 문제 수가 만약에 요번에 몇 개나 주는지에 따라 달려있죠. 만약에 이 20개 이상 주면 하나씩 다 나올 수가 없지. 자, 기술은요 온전히 분리시켰습니다. 뭐를 분리시켰습니까? 테이스티, 맛이죠. 음식의 맛들을 분리시켰습니다. 음식의 맛을 뭐와 분리시켰어요? 프롬이 여기 나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A와 B를 분리시키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눴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영양적 가치죠. 그들의 영양적 가치로부터 그 음식의 맛을 분리시켜 왔습니다. 완벽히 분리시켜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A를 B와 분리시켜 왔다. 기술이라는 건. 영양적 가치와 음식의 맛은 별개의 문제야. 진짜 맛있지만 그거는 꼭 영양가가 높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요거랑 연결사 조심하세요. 이건 더 안 쓰겠습니다. 말로 하겠습니다. thus는 therefore, thus, hence, consequently, accordingly. 이해하시겠죠? as a result. 이건 뭐예요? 말 안 할게요. besides, 진짜 많이 했죠? besides. 그 다음에 additionally, moreover, furthermore. 그 다음에 plus. 그 다음에 also. 그 다음에 what's more. 그 다음에 on top of that. 혹시 한 번만 더 써주세요 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렇죠? 게다가 현재 기술은요 뭐 했습니까? 만들었습니다. 이 단어 뭐예요? notorious. 이 단어 뭐예요? 대답 안 하면 오늘 수업 안 할 거야. notorious. 영양가 있는 아니야. 그건 nutritious고. 악명 높은. 그렇죠. 야 너네 소영이한테 고맙다고 해야겠다. 오늘 수업 여기서 끝날 뻔했네. 끝냈어야지. 피자도 없어요. 자, 소영 이걸로 시작한다 아는 사람 동의어 악명 높은. 네. 이 지금 2인이라고 써놨는데 야 여기까지 써있다. 고마워. 알겠죠? infamous, notorious. 악명 높은 야지. 악명 높은 뭘 갖다가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뭘 위한? 에너지 인식이죠. 그죠? 현재의 기술은 뭐에 있어서 에너지 인식을 위한 악명 높은 그런 위험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에너지 인식?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자, 요거는 뭡니까? hazard는 같은 뜻이 뭐가 있습니까? 같은 뜻. D로 시작한다는 뭡니까? 위험. danger가 있죠. 또 뭐 있어요? 저기 P로 시작한 단어 위험. R로 시작한 단어 위험. 아시겠죠? 네. 위험이란 뜻입니다. 위험, peril, risk, 그죠? danger, hazard. 자, 에너지 인식. 이게 블랭크 문제로 나온 거죠. 그죠? 빈칸 문제로. 빈칸에 들어가만 에너지 인식에 있어서 아주 악명 높은 그런 위험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에너지 인식이라는 건 에너지에 대한 우리의 의식인 거예요. 뭐예요? 칼로리.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지의 기술은 악명 높은 위험 에너지 인식에서 이게 칼로리가 얼마야? 이게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걸 얼마나 잘 포장하고 얼마나 잘 우리가 먹어도 괜찮은 것처럼 만들었는지. 실은 콜라에는요. 콜라 여러분 잘 알죠? 요만한 그 저기 뭐야 우리 하고 있는 종이컵에 가득 따랐어요. 그럼 거기다 설탕량을 실제로 비교하면 얼만큼이에요? 그 종이컵의 절반이 들어가고 설탕이. 그걸 녹인 거예요. 물에다가. 실제 맹물에다가 종이컵 절반에 설탕 채우고 맹물에다가 해서 녹여보세요.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럼 콜라가 그 정도라고요. 그거에 대한 우리 인식을 갖다가 톡 쏘는 맛에 의해서 콜라의 그 시원한 맛 있잖아요. 탄산의 맛에 의해서 이게 이만큼 당분이 있다는 우리가 인식 못하게 만들잖아요. 어우 시원해 이러고 먹잖아요. 에너지 인식에 있어서 악명 높은 위험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조작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거? 음식의 감각적인 특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너무 다니까 그래서 콜라가 어떻게 돼요? 탄산이 빠져버리고 그 맛이 특유에 빠지면 진짜 단물이거든요. 달아서 못 먹어요. 그지? 그 특성을 갖다 조작한다. 지금 그런 내용. 이런 사실이에요. 지방의 함유량입니다. 많은 가공 처리된 음식이죠. 여기까지 주어져. 이게 많은 가공된, 가공 처리된 음식의 지방의 함유량. 내용이란 뜻이니까 함유량 정도가 되겠죠. 지방의 내용은. 팩트는 지방이고요. 이 지방의 함유량은 is not clear. 어떻게 명시적으로, 명확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함유량은 살짝 지방이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 명시적으로 클리어리 명확히 분명해요? 분명하지 않습니다. 불분명하다는 뜻이죠. 영어 선생님이 여기 갖다 어떻게 해요? 한 단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명시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는 건 불분명하다고 써야겠죠. 한 단어로 불분명하니 뭐가 있습니까? 불분명한. 여러분 못 쓰겠어요. 불분명한. 그러니까 여기서 not clearly evident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갈 단어가 1, 2, 3, 4번 중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obvious가 나오는 거죠. obvious는 분명한이죠. 뭐가 나와야 돼요? obscure가 나오는 거죠. 그죠? obscure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암시적이지 않는, 그죠? 암시적인, 내포적인 implicit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ambiguous 이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죠. 불분명. 알겠어요? 이런 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불분명합니다. 명확하지 않다는 거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From either the appearance 어디에서 그죠? 여기에서나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 5월을 중심으로 either or 걸겠죠. 요 두 개로부터 명시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개로부터. 어떤 것? 음식의 외관이나 그죠? 음식과 그것의 느낌이나 맛과 같은 그죠? 음식의 외양입니다. 겉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의 외양. 즉 음식의 외양은 뭐겠습니까? 즉 그것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건 어때요? 맛이에요. 그죠? 음식에서 겉으로 느끼는 겉모습.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이거 이렇게 해도 되겠다. 즉이라고 안 해도 되겠다. 음식의 겉모습과 이건 좀 다르니까 이게 A 첫 번째 1과 2와 마지막 and 3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죠? 음식의 겉모습이나 그것의 느낌이나 먹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의 맛이나 또는 무엇으로부터 포장으로부터 또는 뭐로부터 그것의 모양으로부터 그 품목이죠. 그 품목의 포장이나 모양이나 그 다음에 그것의 음식의 맛이나 외양이나 겉모습이나 느낌이나 맛으로부터 어떻게 명확하지가 안 나온다는 거야. 이건 엄청 단데 이건 지방 엄청 높겠구나 그렇게 안 생기게 만든다는 거죠. 왜? 우리가 먹을 때 뭐 없지? 거부가 먹게 느끼게. 그렇죠? 알겠죠? 만약에 설탕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그 설탕에다 엄청 뚱뚱한 사람 모습을 하나 딱 그려놓은 겁니다. 포장에다가. 나 먹으면 이렇게 돼요. 그죠? 스노우맨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둥실둥실 해가지고. 그죠? 나 먹으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누가 뭐 잘 안 먹겠죠. 그죠? 근데 거기 포장에 누가 나와요? 포장에 내가 알고 있는 잘생기고 얇은 사람은 송중기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죠. 먹어도 괜찮을 거죠. 그렇게 만든 거죠. 요즘에 임시완이 났더라. 임시완 지금 정점. 네? 자, 이렇게 됐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교에서 여기 나갔습니까? 아직 안 나갔어요? 네. 저 1, 2, 3 색깔이 다르게 어디 1, 2, 3은 색깔이 다르겠습니까? 요거 분필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미안합니다. 한 단어 더 쓸까 생각했어요. 불분명한이 뭐 있어요? 불분명한 이런 단어도 있죠. 불분명한 이런 단어도 있어요. 불분명한. 근데 여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건 고등학교를 넘어가서 어느 정도
됐습니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에너지. 자, 학교에서 많이 안 나갔으니까 요거 하고 하나만 더 나갈게요. 9번까지만 나갈게요. 8번은 지금 나갈 수가 없죠? 네. 자, 보겠습니다. 8번은 오늘 고쳐줄게요. 에너지 어떤 것? 다양한 유사한 맛이 나는 음식. 여기까지 주어요. 주어를 들 때는 일단 주어를 해결해야 돼. 유사한 맛이 나는 음식에 다양한, 이건 다양한이죠? 버라이어티고 다양한. 한 단어는 뭐가 되겠습니까? diverse 이런 게 되는 거죠. 그죠? various 이렇게 되는 거죠. 다양한 유사한 맛이 나는 음식에 그 에너지 함유량이, 그죠? 에너지 함유량이 어때요? can vary. 다르다죠. can vary.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지 않다는 거죠. 다를 수 있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상당히 같지 않습니다. 얘랑 똑같은 거 아니야? 맛이 비슷한데? 근데 하나는 엄청난 고열량, 하나는 그냥 평범한, 이렇게 되는 거죠. 시그니피컨트랑 같은 거죠. 이런 거 같은 거죠. 상당히, 그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베어링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 자체가 다르다예요. 수동 쓰면 안 돼요. 이 자체가 그냥 베어링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같은 의미겠죠.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each other, from each other, 서로. 그죠? And the array that such processed food product made tasty by the addition of fat. 그죠? 이것은요, 이건 원래 열이란 뜻이에요. array 하면요. 그러면요, 이거는 1년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1년. 요런 것에 라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집합제라고 나와 있죠? On array of, 이 array of 1년에 그러한 가공된 식품입니다. 그러한 가공된 식품의 집합체. 이거는 1년에 그러한 가공된 식품들은요 그러한 음식 제품들의 그 집합체. 이게 주어입니다. 근데 해석할 때 그냥 1년에 이렇게 해석하면 쉽습니다. 이것은 뭐와 어떻게 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중간에 끼어들어가는 거죠. 만들어진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만나게 만들어진 겁니다. 뭐에 의해서? 이것에 의해서. 이 별표입니다. 여기 별표예요. 이 문장. 6번 문장 별표. 자, 뭐에 의해서? 첨가입니다. 에디션하면 첨가죠. 첨가에 의해서. 어떤 첨가? 지방이나 당분이나 소금의 첨가에 의해서 만나게 만들어진 그러한 가공된 음식 제품, 1년의 음식 제품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베스트. 아주 커다랗고 엄청납니다. 거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엄청납니다. 이해되시겠죠?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뜻이죠. 엄청납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첫 번째 이슈입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그냥 해석상 보통 우리가 빨리 하다고 또 듣기 하다 보면 뒤로 갔다 이렇게 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the array of, an array of가 그냥 1년에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그러한 가공된 음식의 그런 1년의 집합체. 그룹이죠. 그룹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array가 주어니까 이지가 나온 겁니다. 아주 엄청납니다. 아까 전에 썼었죠. enormous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아주 거대합니다. 엄청납니다. tremendous. 아까 전에 쓴 거죠. 아주 엄청납니다. 자,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죠. 이 부분. 근데 그것들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거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which, 그죠? are. 이렇게. 여기에 주격 관계 대명사랑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계속적이고. 근데 그것들은 맛이 나게 된 겁니다. 뭐에 의해서 맛이 나게 된 거예요? 바로 지방과 설탕과 소금의 첨가에 의해서 맛이 나게 된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에 왜 테이스티가 나왔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this means 이것은 의미합니다. 뭘 의미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입니다. 뭘 의미하나 보세요. 뭐함으로써? by following their food preference. 그들 음식의 선호를 갖다가 어떻게 함으로써? 따라감으로써. 그들 음식의 선호를 따라감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 이건 좀 이따 해석할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더 이상 be assured. 장담하거나 확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죠? 확신하다. be assured that 하면은요, 무엇을 확신하다. 이런 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뭘 얻을 수 있어요? 영양적으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양적으로 뭘 얻을 수 있어요? 적절한이죠. 적당한이죠. 적절한, 적당한 식단을 갖다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죠? 확신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음식의 선호란 뜻이에요. 난 이거 좋아. 난 오늘 콜라 먹을래. 아까 전에 여러분 치킨, 뭐 이런 얘기하고 피자 얘기했잖아요. 난 오늘 햄버거 먹을래. 그러한 음식의 선호를 따라감으로써. 그래.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좋아하니까 난 이거 오늘 이거 먹자. 그러한 음식의 선호를 쭉 쫓아감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라는 것 확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영양적으로 적절한 걸 나누어 섭취했다라는 걸 장담을 못한다는 거지. 너 오늘 뭐 먹었어? 버거킹 세트 먹었어요. 너 오늘 뭐 먹었어? 맥도날드 세트 먹었어요. 너 어떻게 했을까? 너 충분히 영양 섭취했을까? 아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게 어디에 뭐라고 그래요? 그런 패스트푸드 같은 그런 음식 같은 걸 먹으면 영양학적으로 장담을 못한다는 거죠. 뭘 먹음으로써 다양한 맛난 음식을 갖다가 먹는 거. 그러한 음식의 선호를 갖다가 우리가 따라감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어떤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는 더 이상 모험할 수 없다. 확신하다 이건 뭘 쓸 수 있습니까? 이걸 쓸 수 있겠죠. certain, 그죠? sure, 이런 거죠. 그죠? 쓸 수 있겠습니다. 됐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하나만 더 하고 잠시 멈추겠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세요. 멈추시죠. 이걸 왜 쓸 수 있을까? 자, 9번에 내가 천천히 지우고 있는 동안 내용이 어렵거든요. 한글을 좀 읽어봐 주세요. 한글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9번에 8번은 다음에 할 겁니다. 지금 프린트가 잘못돼서 고쳐주겠습니다. 9번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봐 주세요. 천천히 지울 테니까요. 아, 위치 위주로. 수업 이거 했어요? 몇 11반인데 수업했어요? 되게 빠른 것 같네. 요거는 위치 알아본 거는요. 선생님이 뭘로 본 거냐면 그렇게 가공 처리된 음식 제품군들 요걸 위치로 받은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위치 위주로 바꾸라는 거는요.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어레이까지, 집단까지. 그래서 요 선행사를 여기까지 보냐 여기까지 보냐에 따라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이 말했을 때 쫓아갑시다. 이것까지 선행사로 본 거예요. 그러한 가공된 식품의 어떤 것? 그 집단, 그죠? 그 집합체는. 그러니까 이게 그 어레이로 보니까 아가 아니라 위치 이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고마워. 그러니까. 되셨죠? 문제 없죠? 이건 이렇게도 바꿀 수 있죠.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분사구문으로 설명도 되거든요. 이게 위치 이즈니까 이건 and is이죠. 지금 어떻게 바꿀 수 있냐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and it is. 위치 이즈라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낼 수 있어요. 왜? and it이 위치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서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가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메이드가 있잖아요. 그럼 한번 지워볼게요. 접속사 지워 접주동이니까 it이랑 이 array랑 같죠? 집합체. 얘는 뭘로 바뀌어? being으로 바뀌죠? being이 어떻게 돼요? 생략 가능하죠? 얘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나 분사구문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해되겠어요? 주격관계대명사 비동사 이건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이죠. 컴마하고 위치니까.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and is로 바꿀 수 있잖아요. 이게 뭔지 따져줘야겠죠. 이게 지금 앞문장 여기죠. 문장 전체죠. 여기 이 부분. 그리고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주어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잖아.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겠다. 접속사 주어라. 주어가 그러니까 주어라. 빙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된다? 빙이 생략된다. 분사구문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되셨죠? 윤희 덕분에 한 번 더 봤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자, 9번 하시겠습니다. 9번 잠깐만 보고 계세요. 생각하지 말까?
만들어져 있네. 근데 수석 전이니까요. 그냥 많이 빼놓지 않을까요? 너 갑자기 왜 이렇게 또 멋있는 말을 하고 그러냐? 네. 너 갑자기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냐? 원래 어땠는데? 너 선생님 추석 전이니까요. 오늘은 좀 쉬는 게 좋지 않을까요? 화끈하게? 야, 어째 도윤이가 갑자기 살아났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면 도윤이가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해본 말이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추석 때 선생님이 저기 동영상으로 강의해서 보내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추석 때 동영상으로 강의해서 보내는 거 괜찮다. 영찬이 괜찮지? 봐봐, 영찬이 멋있다. 이야, 우리 은호 괜찮고 유영이도 그럼 괜찮다고 하는 사람만 하고 저희는 안 할래요. 12번까지. 혜준이도 좋대. 너 지금 손 굵었잖아. 야, 한 명만 더 하면 사빈이가 이미 또 손 들었네 이렇게. 야, 자식 너 뭐 센스 있다. 듣는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었잖아 이렇게. 너무 엇간. 아니야. 좋아. 마지막 기회 줄게. 여기서 지금 딱 4명만 손 들면 진짜 해줄게. 그 저기 펜글씨로 해서 강의해줄게. 자, 눈 감으세요. 근데 누가 들으면 좀 그렇잖아. 눈 감으세요. 손가락을 이렇게만 해도 된 걸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쌤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아니 손가락 창피하게 손가락 너 눈 감으세요. 이렇게만 해도 그럼 내가 다 볼 수 있어요. 자, 추석 때 손글씨 강의해서 강의 12번까지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내리세요. 4명 있었어요. 4명 딱. 네. 진짜 4명 있었어. 의심하지 마. 4명 있었어. 딱 4명.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어. 다 마음에서 지금 4명이 딱 있었어요. 진짜. 추석 때 손글씨에서 보내겠습니다. 네, 하루에 2개씩 보낼게요. 알았죠? 네. 왜? 넌 왜 들어? 진짜야. 근데 너무 슬픈 게 선생님이랑 최근에 만난 순서대로 손을 넣은 것 같아. 올해 만난 사람들은 잘 손을 안 든 것 같아. 이유를 못 가. 자, 9번 가시겠습니다. 너무 좋다. 이거 공부하는 분위기 너무 좋아요. 자, in the past few years. 자, 지난 몇 년간에 걸쳐서 뇌와 행동과학이 나왔습니다. 이건 행동이 이런 뜻이죠. 갑자기 힘이 난다. 야, 씨. 이런 분위기 얼마만이냐? 공부하자. 야, 나 행복해지겠네. 자, 우리 월요일날 학원 없는 사람 나와서 같이 수업하는 거 알죠? 수업이 아니라 우리 자습하는 거 알죠? 월요일날 7시에서 10시. 이번에 추석이어서 말고 추석 끝나고 다음 주부터 월요일날 7시에서 10시에 나오면 내가 방금 이렇게 앞에서 웃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이렇게 오셔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월요일날 제가 뭐가 있는데요? 강제는 아니에요. 그러면 선생님 저도 선생님이랑 공부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소영아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지? 선생님 제가 월요일날 저는 학원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저랑 같이 가시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 파주. 네, 선생님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토요일날 뭐합니까? 토요일날 오전에 이쪽으로 학원으로 오시면 선생님 차 타고 파주에 있는 곳으로 갑니다. 아주 공부하기 좋아요. 그래서 충분히 영어를 공부하시고 저녁에 6시쯤에 다시 차 타고 이리 옵니다. 그럼 나중에 나랑 친해지면 한 번씩 다 갔어요. 사빈이 한 번 갔지? 너 갔었잖아. 한 번도 안 갔어요. 혜준이도 안 갔나? 이상하게 정말로만 안 가는 것 같은데? 충동도 가고 세운도 가고 다 갔는데. 자, 일단 가봅시다. 뇌와 행동과학은 그리고 심지어 메디컬 리서치 이건 뭐예요? 의학적 연구죠. 뇌와 행동과학 그리고 의학적 연구까지도 여기까지가 주어져. 주어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뇌와 뇌과학, 행동과학 그리고 심지어 의학적 연구조차도 have begun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paying attention to는요. 조심합시다. 자, 여기가 to pay 써도 상관없죠. 왜? begin은 to pay와 pay 동명사와 통명사 다 나올 수 있죠. 그 다음 뭐가 나온 거예요? pay attention to가 무엇에 유의하다 이런 뜻이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다. 그 다음에 무엇에 유의하다 이런 뜻이죠. 뭐에 주의를 기울였습니까?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뭐에? purpose. 목적이죠, 그죠? 목적과 그리고 그와 연관된 개념입니다. 목적과 그와 연관된 개념에 그것과 연관된 목적과 그것과 연관된 개념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intentional goal 하면요, 이건 intentionally 의도적인이죠. 의도적인 목표와 같은. 그리고 ultimate concern 하면 궁극적인 그런 관심이죠. 궁극적인 관심과 같은. 그러니까 일종의 목표죠. 궁극적인 관심과 같은. 그리고 그죠? 그리고 또 뭐에? 그것들이 어디에서 하는? 행복에서 하는. 행복과 건강을 웰빙이라고 하죠. 인간의 행복과 건강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별표 문장입니다. 첫 번째 문장. 문장 구조부터 정확히 파악해 봅시다. 자, 주어는요, 얘입니다. 뇌와 행동과학 그리고 심지어 의학적 연구는. 그 다음에 동사는요, 어떻게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얘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죠. 주어 동사 목적의 삼형식입니다.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미 끝났는데 여기까지 지금 핵심 문장만 보면 뭐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냐면요, 요것과 요것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목적과 그와 연관된 개념과 그리고 그 역할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네들은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과 이것에. 이게 뼈입니다. 뼈대 잡혔죠? 그러면 목적과 그와 연관된 개념은 예를 든 겁니다. 의도적인 목표, 궁극적인 관심. 그 다음에 그 역할은 뭐예요? 얘네들 목적과 그와 연관된 개념이 그것들이 행복에서 하는 그러한 역할. 그럼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플레이 다음에 여기 목적어 없잖아. 이해되시겠습니까? 행복에서 그것들이 하는 역할이잖아. 근데 목적어 없으니까 이 목적격 관계되면서 뭐가 빠져 있어요? 위치가 빠져 있는 거죠. 대시 빠져 있는 거죠. 생략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앞으로 나가서 play role in이잖아요. 뭐뭐에서 역할을 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이 행복에서 건강에서 여기서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대의가 가리키는 건 정확히 알아야죠. 얘네들이죠. 얘. 목적과 그와 연관된 개념. 이것들이 우리 인간의 행복에 있어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study, act study.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거니 거듭된 연구입니다. 연구, 거듭된 연구가 이런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밝혀냈냐면 그 사람의 삶의 목표에 대한 감각이, 그죠? 삶의 목표에 대한 감각이 어떻다? 이렇다는 사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습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문장인가요? 얘가 목적어고요, 얘가 목적보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서 to be가 생략이 잘 됩니다. to be가 생략된다면 이거 생략 가능합니다. 그럼 어떤 형태가 나와요?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 4대 전환이 또 나옵니다. A가 B 하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이게 목적보호란 말이에요.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목적보호란 말이에요. to be가 생략돼, to be는 의미가 없이 잘 생략되잖아요. 그럼 이게 형용사에 해당하는 뭡니까? 형용사에 해당하는 과거 분사가 이렇게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find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to be가 생략됐다고 된다면 이게 목적보호가 되는 거죠. 4대 전환이다. 연관된 거죠. 그러니까 수동이니까 커넥티가 되는 거죠. 커넥팅이 아니라. 연관됐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조심할 게 클로즈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클로즈는 가까운, 가까이라는 형용사 부사라는 뜻이 있고 클로즈리가 자세히라는 뜻입니다. 자세히. 알겠죠? 자세히.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 있더라 이거. 밀접하게. 아 근데 의미상 가깝게 연관되다 되지 않을까? 클로즈. 요거는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비슷하니까 이건 좀 내긴 힘들다, 그죠? 얘는 그냥 세모로 합시다. 세모로 합시다. 영어 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는 지금 밀접하게라는 뜻입니다. 아주 근접하게, 밀접하게, 자세히. 얘는요 가깝게라는 뜻이에요. 둘 다 되지 않을까? 둘 다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가깝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냈습니다. 어디에서 뭐와에 연관되어 있냐면 선생님 이때 to는 뭔가요? 요때 to는 connect to랑 연결된 거예요. 뭐뭐와 뭐뭇에 연결되다. 아시겠죠? 뭐에 연결돼 있어요? 거의, 사실상 이런 뜻입니다. 사실상, 거의.
어떻다? 모든 차원에서 모든 측면에서 연결돼 있더라 이겁니다. 어디? 행복의 모든 측면에서 실제로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선생님 이 단어 대신에 딴 단어 쓸 수 있겠네요. 연결되다니까. 그러면요 relate 쓸 수 있는 거죠. related. 그죠? 연결되다. associated 쓸 수 있는 거죠. 또 뭘 쓸 수 있겠어요? linked 쓸 수 있는 거죠. 연결되다. 그죠? 연결돼 있다. 거의 사실상 연결돼 있다. 거의. 이거는 nearly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nearly. 거의. 그죠? 모두. 그죠? 거의 모두. 거의 모든 차원에서 측면에서 aspect라는 단어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aspect. 차원 측면에서. 이해되겠죠? 행복의 happiness 같은 거 쓸 수 있을 것이고요. 거의 모든 측면에서 모든 차원에서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거 별표 하나 하시고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영찬이 됐어요? 좋았다. 또 질문 뭐? 여기 주어 스터디 애프터 스터디. 이어진 공부, 연구가. 이거는 거듭된 연구가. 이게 주어예요. 연구라는 주어. 알겠죠? 주어.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삶의 목적이라는 사람의 어떤 감각이 삶의 목적이라는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즉 목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크다는 거죠. 여러분은 뭐 되고 싶습니까? 아까 전에 재수생 수업하는데 한 놈이 새로 신입되었길래 상담 불렀어요. 그래서 영어 몇 점 나왔니? 그랬더니 영어 86점 나왔대. 수학은 96점 나왔대. 99년생이야. 그래서 어디서 대학 다니다 왔어? 대학 다니다 왔대. 수학 96점. 그 다음에 생명이 47점. 그 다음에 물리가 45점. 국어가 93점. 그래서 딱 느낌상 의대 가려고 하는 거구나. 그랬더니 의대 가려고 다시 왔대. 4학년이에요. 백석고. 네? 그래서 그래? 그럼 어디 과인데? 식품 생산학과? 학교가 어디냐? 그랬더니 잘하는 것 같아서 수학 96 나오니까 서울대 식품 생산학과인데 4학년 돼서 졸업해도 별로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메디컬 가겠다고 반수하기 시작했대 장사. 그래서 4학년 되면 수학 많이 잊어먹었을 텐데 했더니 계속 과외했대. 96점 나왔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 너 지금 대학 의대 못 가 그랬어. 영어 86점은 못 가. 왜냐면 백분위에서 밀려가지고 못 가요. 그냥 무조건 영어가 1등급 나와야 돼. 메디컬 가려면 영어 1등급 나와야 돼. 네, 수학 100점 나와야 돼. 어쨌든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목표가 명확한 거죠. 뭐하러 왔어요? 메디컬 가려고 왔죠. 근데 솔직히 더 매력이 있는데 식품 생산학과가 훨씬 더 매력이 있는데 돈도 더 잘 벌 것 같은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얘기 못해봤습니다. 물어보기가 뭐하더라고요. 자, 됐죠? 목표가 하나 있으면 좀 더 어떻게 된다? 행복의 모든 측면에서 그 목표가 연관되어 있다. 목표의식. 좀 계속 가봅시다. 최근의 연구는 어디에서? 뉴로사이언스 하면 신경과학이죠. 신경과학에 있어서 선생님 이거 신경과학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뉴로가 신경이라는 뜻이고 이 접수사가 이게 신경이 이런 뜻이고 신경과학이 되는 거죠. 신경과학에 있어서 최근의 연구는 예를 들어서 왜 이걸 갖다 증명하고 있죠? 이런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게 목적어죠. 접속사 대체로서 어떤 영역이 아까 전에는 이게 뭘로 나왔어요? 디멘션이라고 나왔었죠. 그죠? 뇌 어떤 여기서 측면 영역이 이거는 조금 다르구나. 디멘션은 측면이 아니라 영역 부분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에어리어니까 뇌 어떤 부분이 파트 같은 뜻이죠. 어떤 뇌 부분이냐 지배하는 거예요. 그죠? 뭘 지배해요? 사회적 그 다음 사교적 도덕적 판단을 갖다가 지배하는 그죠? 뇌의 어떤 영역이 이게 동사죠. 보여준다. 뭘 보여준다?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 라는 사실을 발견해냈습니다.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것을 관찰할 때 강한 영역,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뭐를 관찰하냐? 그죠? 관찰하고 이런 것을 관찰하고 이런 것을 관여했을 때 관여하다 몰두하다죠.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에 몰입했을 때 몰두했을 때 뭘 몰두했을 때 의도적인 행위죠.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의도적인 행동이란 건 뭐예요? 목적이 있는 행동이죠. 의도적인 목적 있는 행동을 관찰하고 업적으로 관찰하고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에 어떻게 할 때 그런 것을 관여하고 몰두할 때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 그죠? 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조심할 거. shows가 아니죠. 왜 주어가 여기니까. 에어리어즈. 복수니까. 두 번째,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니까 위치로 바꿔 쓸 수 있고 생략은 안 되죠. 그죠? 여기도 역시 governs가 아닙니다. 왜? 이거니까. 뇌가 아니라 뇌의 영역이 주어니까. 아시겠죠? 지배하다니까. 지배하다. 이 govern 말고 지배하다 뭐가 있었어요? 지배하다. 지배하다. 이런 판단을 갖다가 지배하다. 지배하다. 뭐가 있을까요? 판단을 지배하다. 판단을 지배하다. 판단을 갖다가 지배하다. 판단을 지배하다. 지배하다. dominate 같은 거 쓸 수 있을까요? 지배하다. 판단을 지배하다. dominate judgment는 좀 그러네. 좀 애매하다. govern judgment 말고는 좀 그러네. 어쨌든 사회적 도덕적 판단을 지배하는 그런 뇌의 어떤 영역을 보여준다. 강한 반응을 보여준다. 사람들이 관찰하고 관여하고 몰두할 때 의도적인 행동. 됐죠? 자, 여기에서 의도적이라는 단어가 앞에도 한번 나왔어요. 의도적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형용사로요? 의도적인. 그렇지. 딜리버리트가 있죠. 의도적인. 그죠? 고의의. 의도적이냐는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의도적인, deliberate, intentional, 의도적인 이 단어가 있어요. 퍼포스는 의도적으로 부사가 되겠다. 부사가 되겠다. 딜리버리트만 일단 쓰세요. 네. 의도적인, 의도적인 거. 연구는요. 자, 노화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노화에 관한 연구는 지금 이 문장도 거의 나올 거 아니에요, 시험에. 노화에 관한 연구는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었냐면 이런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것, 건강과 행복에, 나이 들었을 때 건강과 행복에 주된이라는 뜻입니다. 주된, 메이저의 뜻이에요. 주된, 프리딕터, 예측 요소입니다. 예측 요소, 예측 인자, 예측하는 것들. 나이가 들었을 때 예측 변수라고 했네요. 예측 인자가 아니라 예측 변수라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측 인자, 예측 변수. 주된 행복과 건강에 있어서 어디? 올드 에이지, 노년에 있어서 행복과 건강에 있어서 이 주된 예측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줬냐면 몸인지 아닌지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목적적인지, purposeful, 이게 목적적인 알겠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의도가 있는지 목적적인지 intentional이랑 같은 거예요. 그것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아닌지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 전체가 목적어고요. 요건 2%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2% 바꿔 쓸 수 있다 없다? 바꿔 쓸 수 있을까 없을까? 뭐인지 아닌지니까. 바꿔 쓸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바꿔 쓸 수 있다? 바꿔 쓸 수 없다 손 들어보세요. 네, 바꿔 쓸 수 없어요. 여기서는 보호로 쓰일 때는 못 바꿔 쓰는 거예요. 보호로 쓰일 때는 목적어일 때만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저기 목적어로 쓰이는 동사의 목적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목적적인지 아닌지, 그치? 아닌지 그것이다. 뭐가? 주된 예측 인자, 예측 변수 중에 하나. 목적성이 있으면 나이 들어서도 목적성이 있어. 난 이것을 위해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다? 나이 들어서 은퇴해가지고 할 일이 없는데 불행하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자들? 자, 이걸로 바꿔야 되죠. 연구자들이 연구했습니다가 아니라 이런 것을 연구한 사람들이죠. 그죠? 어떤 것? 여기까지가 가는 거죠.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명사 다음에 뭐가 나온 거예요? ing가 나온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뭘 가르칠 거예요? 정신건강 문제와 디서빌리티 하면 장애죠. 정신건강 문제란 건 정신병이죠. 정신건강 문제와 장애를 가진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연구한 그 연구자들은 have found 이런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런 사실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뭐 하는 것이? 그들을 갖다가 돕는 것이. 그들을 어떻게 도와요? 그들이 find the sense of purpose. 그들이 이게 동사죠. 이게 주어죠. 동명사로서. 어디? 그들이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sense of purpose는 목적성이에요. 그죠? 인생에서의 목적성을 찾도록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뱀이 가리키는 건 이런 사람들이죠.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도울 수 있더라. 뭐 하는 데 있어서 도와요?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도울 수 있더라.
뭐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정신적, 결함이죠. 디픽시, 다음 결손, 결함입니다. 알겠죠? 그들의 정신적 결손, 결함 이런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왔습니다. 즉 목적성이 사람의 정신 건강에 굉장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정신병이 있어서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서 조울증이 걸린 사람이 있어서 목적성을 준다면 그걸 자신이 극복하는 데서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강의는 끝났습니다. 요 문제 여기 9번도 아까 7번처럼 7번이랑 9번은 1순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지금 8번은 지금 넘어갔지만요. 7번, 9번 1순위로 공부하십시오. 1순위. 자, 또 질문. 여기서 질문. 9번에서 어떤 것도 좋습니다. 영찬이 질문 없어? 원호 질문 없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할 거는 뭐냐면요. 지금 할 건 이제 두 개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는 자, 이름이 지금 여기서 1, 2, 3, 4, 5, 6, 7 이렇게 합시다. 1, 2, 3, 4, 5, 6, 7 자기 번호 기억하세요. 1, 2, 3, 4 우리 윤희가 4번, 5, 6, 7 우리 소영이가 7번이에요. 거꾸로 말했죠. 5, 6, 7 자기 번호 아시죠? 그리고 여기서 피자 사러 갈 사람 한 명 정하겠습니다. 그냥 네이버 사다리 타게 하면 안 돼요? 네이버 사다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럴 수 있죠. 네이버 사다리 타기가 있습니까? 거꾸로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몇 번 어디 고를까요? 어디 고를까요? 이 중에서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할까? 이거 찍어서 걸린 사람이 가는 거나 합시다. 1이요. 1. 어? 첫 번째요. 그러지 말고 오늘 며칠입니까? 아니 첫 번째요. 첫 번째.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8일이죠? 8번이요. 그러니까 1 다음에 7 다음에 다시 1로 오니까 첫 번째 위에요. 둘이 갈르세요. 가위가위보. 네. 여기 1번 할 건지 5번 할 건지 가위가위보. 가위가위보. 아, 1 해요. 1 해요. 가위가위보 빨리 가위가위보. 하나 더 올릴 거야. 빨리. 하나 더 올릴 거야. 빨리. 하나 더 올릴 거야. 진짜. 가위가위보. 아, 1 해요. 하나 둘 셋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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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 5번. 자, 5번입니다. 하나 더 오겠습니다. 아니 왜요? 1, 2, 3, 4, 5. 자, 누가 걸리는 봅시다.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어. 처음 봤는데. 왜 결과는? 야, 흑기사. 야, 보낼 수 없잖아. 처음 하는데 지금. 이러는데. 아, 왜요? 공평하게 하죠. 야, 그러면 한 명이 가세요? 한 명 더 가도 수 있지. 찍을 수 있어. 쌤이 갔다 와줘, 쌤. 야,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저희 이동할게요. 야, 그거 좀 도와줘. 혜준아. 다리가 안 돼. 소영아. 오늘 우리 이 학생들이 좀. 쌤 싫다는데 자꾸 강요하시면 안 너 돼요. 오늘 먹지 말자 그러면. 아, 그건 안 돼요. 야, 저기 10반 몇 있어? 10반 누구야? 11반이잖아, 이윤이가. 10반, 9반, 12반. 이제 손 안 들 거야, 너네? 12반이 없어요. 8반. 그래, 소영이가 오늘 우리 야, 진짜 나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야, 내가 본의가 아니었어. 잠깐 일단 이동합시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에 뭘 하고 있어야 되냐면요. 요거 단어와 함께 오늘 지금 한 거 복습 먼저입니다. 알았죠? 지금 했던 거 지금 복습 좀 하세요. 오늘 수업한 거.